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영상에서는 그렇죠.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 종목을 주시하게 된 거는 당연히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급등을 했고 저는 여기 이 종목들이 단순히 그냥 단기 급등한 게 아니고 지금 저 PBR 장세라는 예, 그렇죠. 새로운, 사실 이게 대세 상승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금융주들이 중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융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대세 상승장에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예,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리는 겁니다. 뭐, 당장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금융주들이 움직여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그래도 한 1, 2년, 뭐 길게는 3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접근은 단기 급등해서 어렵더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세에서도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좀 장기적 접근에서 장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은 뭐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뭔가 아무튼 조금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보시고 기회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KB금융 일목균형표 그렇죠.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급등을 했어요. 지금 주가가 있고 전환선 까만색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이 정배열돼 있잖아요. 그리고 흐잉스팬 그렇죠. 흐잉스팬도 주가 위에 있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7만 원까지 갔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 40% 급등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종목을 이게 결국은 이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지금은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중기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선까지 떨어지는 나중에. 그럼 그때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다 떨어졌냐? 그거는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파동을 볼까요? 지금 월봉을 보면, 저 월봉 고점이, 직전 고점이 중요하니까 여기가 고점이죠. 66,300원 돌파해 놨잖아요. 그래서 월봉상 보면, 그렇죠. 길게 투자하는 분은 이제 당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기에 급등해 놔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점이 그렇죠. 이게 근데 뭐 월봉이니까 워낙 월봉은 아무튼 고점은 돌파해 놨다. 그래서 매수할 수는 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그렇죠. 주봉도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주봉도 똑같은 포인트인데 실제로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그전부터 금융주에 관심이 있어서, 예, 포지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득을 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58,000원 정도 돌파했을 때 샀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주봉상도 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아직 5주선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주봉상. 일봉상은 어떻게 되느냐? 일봉상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5일선 지지받고, 한번 올랐다가 떨어져서 지금 11선 지지받았잖아요.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어,
사실 이거를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21선까지 만나는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일단 5일선 회복했으니까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할 수 있고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원리 원칙상으로는 7만 1,100원 돌파하면 또 매수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부담스럽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LRS도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RSI도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는 있지는 하지만 MACD 오실레이트 꺾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조정을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K금융.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정이 세게 나오진 않을 건데, 아무튼, 보면 이제 누가 매수했냐? 보면 당연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했고, 지금 조금 기관이, 아니, 외국인이 조금 매수에 주춤하잖아요. 매수에 주춤한데,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이대로 쭉 날아가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음, 조정을 기다려보자. 어떻게 해볼 지금 재간은 없어요. 관심은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조정을 기다려보자. 그렇죠. 척후병 정도? 뭐 예를 들면 진짜로 조금만 포션 정도 매수해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신한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지주도 급등했지만 그쵸, 이것도 급등했어요. 36,000원 하던 게 45,000원이면 만 원 정도 올랐는데 사실 KB금융보다는 좀 덜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급등한 상태고 주가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행 스팬 주가 위에 그 상승세인데 그렇죠. 이게 월봉으로 보면 사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른 게 거의 없는 셈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고점을 아직 돌파도 안 했네요. 44,000원.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 위에 또 있긴 한데, 음, 주봉을 보니까, 이거 전에 제가 한 자리가 있네요. 44,000원. 그 자리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네요. 밀리고 있고, 이게 5주선에 닿기도 했네요. 그래서 사실 5주선에 닿으면 매수 기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5주선하고 차이는 없어요. 44,000원이랑 42,000원이랑. KB금융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얘는 차이가 없어서 예, 조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아무튼 여러 번 11선에서 조정받고 있어서 11 그리고 5일선이 좀 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돌파하면서 4만 원 돌파하면서 매수하는 건데 4만 원 돌파하면 사실 10%면 많이 오르긴 한 거거든요. 4만 원 돌파해서 4만 5천 원이니까 10% 오른 건데 많이 오르긴 한 건데 음, 아무튼 결국은 이 점을 돌파하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4만 5천 원. 근데 좀 기다려보는 게 낫습니다. 이 4만 5천 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게 다른 매수 포인트가 나와요.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것도 좀 기다려보는 걸로. LRS 꺾이고 있고 RSI도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MACD 오실레이터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21선이랑 만나면 좋겠네요. 그러면 매수 찬스를 주는 건데 과연 매수 찬스를 줄 건지는 봐야 되죠. 스토캐스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이것도, 이게 신한지주가 약간 탄력이 안 좋은 게 보니까 이게 주포가 외국인이 아니네요. 기관이, 기관이 주포네. 외국인은 오히려 좀 팔았네요. 기관이 주포라서 약간 조금 모양이 KB금융에 비하면 좀 지저분합니다. 이 KB금융 처음 들어갔을 때 좀 어리버리했는데 보니까 이걸 기다리시죠. 45,700원. 이 가격 돌파를 기다리다 보면 조정 돌파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이제 조정하는 걸 기다렸다가 다른 매수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거죠. 일단은 45,000. 예. 근데 지금 11선 지지가 여러 번 나와서 이게 이 정도 지지 나오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깨질 수도 있고. 음, 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좀 기다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게 이런 금융주들이 급등해가지고 오늘은 매매 타점보다는 소개하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매수 기회를 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데 미래에셋증권은 매수 타점을 한번 줬네요. 아무튼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매수 타점 줬으니까 한번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은행주도 참고하면 돼요. 월봉을 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보면 이게 은행에 비해서 첩첩산중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여기 돌파할 때 76,000원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76,000원에서 89,000원이면 그렇죠. 9,000원이니까 1,500원 올랐는데 그럼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1,500원이면. 1,500원이면 그래도 10% 이상 올랐으니까 오르긴 오른 거네요. 단기 매매자라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월봉으로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 주봉도 이 77,000원이 매수 가격이었네요. 매수 가격이었고 저 지금 사실 5주선까지 왔으면 매수 찬스인데 지금 볼린저 밴드 위에 있어서 아직 주봉상 매수 찬스는 아닙니다. 일봉상은 지금 1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고점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해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늦었나요? 늦었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이게 88,000원에서 그러니까 88,000원에서 9,000원, 9,000원이니까.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마시고 한번, 예. 단기 매매에 능한 분은 당연히 매수할 수 있죠. 손절가는 여기를 잡아둬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21선까지 접었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일의 사태는 대비하죠. 지금 LRS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조정을 받다가 MAC 오실레이터 줄다가 반등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RSI도 데드크로스 났다가 과열권에서 반등 나온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뒤풀이라고 하는데 뒤풀이 반등이 그렇죠.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풀이 반등이. 음, 그러면 뒤풀이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뒤풀이 반등. 뒤풀이 반등인 게 이제 확실하네요. 이게 스토캐스틱 거의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고 그렇죠. 미래에셋증권도 주포는 이제 기관이네요. 기관이고 외국인은 주로 파는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관의 움직임을 잘 주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주포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볼까요? 주봉상 7,700원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인데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은 아니고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미래에셋증권 정도는 아까 은행은 조금 고점 돌파가 안 돼서 그런데 이 정도는 매수해봐도 될 만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매수할 때 77,000원이 매수 타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제일 사실은 안 올랐어요. 안 올라서 진짜 뒤늦으신 분 매수하기 좋습니다. 지금 아직 구름대도 이제 벗어나고 있잖아요. 주가, 전환선, 기준선. 근데 과연 월요일날 기회를 줄지 모르겠네요. 후행 스팬. 이제 막 구름대 벗어나서 그렇죠.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상 사실 이게 삼성증권은 매수 타점이 뚜렷이 없었어요. 뚜렷이 없었고, 있었네, 여기. 이 정도? 36,000원 정도 돌파했을 때 매수 타점이었고, 그러면 41,000원이니까 한 1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월봉상도 오른 게 없으니까 삼성증권이 제일 가격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주봉상도 이거 4만원 돌파하는 거지. 이제 막 돌파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딱 뒤늦으신 분이 매수하기 적합하고 일봉으로 봐도 여기가 매수 타점이니까 그렇죠. 이걸 손잡이로 보면 거기도 될 수 있지만 손잡이 통과할 때가 매수 타점이니까 아무튼 여기나 여긴데 이제 막 매수 타점 돌파했으니까 삼성증권은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LRS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반등 나온 거고 RSI도 똑같은 양상인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왔을 때 큰 부담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찍었네요.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약해 보이는 게 강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튼 거의 풀베팅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런 거를 매수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증권은 주포가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고, 예. 그렇죠? 다시 설명하면 삼성증권은 이제 딱 매수 타점 돌파했다. 그래서 딱 그 지금 본 종목 중에서 네 종목 중에 이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미래에셋증권도 할 만한데 아무튼 KB금융이 제일 부담스럽고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금융주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최종 화면에 넣어놓으실 테니까 그거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주 소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